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는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이 없는 것으로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유가 세수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은 있었습니다. 네, 상속이 모든 것 김영석 샘사입니다. 네, 정지훈 샘사입니다. 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내년에는 상속세 개정이 되는 거 맞냐 이런 말이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상속세 개정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윤석열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대국민 우롱의 역사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기대의 시작은 2024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편안 기억하시죠? 제가 생각해도 정말 파격적인 개편안이었는데요. 네. 핵심 내용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이상 상향시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내용 딱 발표되자마자 사실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 엄청 좋았습니다. 이제 진짜 바뀌는구나. 네네. 우리는 적어도 상속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정부에서도 25년 만에 상속세 대개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개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해 이제 12월에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세법 개정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계엄 사태로 상속세 개편이 완전히 무산된 상태에서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바로 당선이 유력했던 이재명 후보자의 공제 확대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이 후보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상속세를 개정해서 중산층을 좀 보호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죠. 맞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27년 전 기준인 일괄공제 5억, 배우정제 5억은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때의 납세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같은 중산층은 상속세를 걱정할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자가 내놓은 개정안이 상당히 구체적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이대로만 개정이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공제 한도가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이었는데 이걸 조금 상향을 해가지고 배우자 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으로 한 18억 정도까지는 이제 세금이 안 나오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상속세 내는 거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 한 달 뒤인 3월경에 정부가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유산 취득세 카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솔깃한 내용이었는데요. 상속세 과세 체계를 75년 만에 완전히 다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에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 상속세를 부과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고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면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게 되면 각자 받은 만큼만 내니까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도 늘어서 자녀 1인당 5억 원, 배우자에게는 1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이라서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얼마나 큰 개정안이냐면요. 보통 4인 가족 하면 배우자 1명에 자녀 2명이 있잖아요. 배우자 1인이 있으니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 1인당 5억이 공제되니까 또 5억씩 2번에서 10억이 더 공제가 돼서 20억까지는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시 여론이 어땠습니까? 민주당은 18억까지 공제, 네. 정부는 20억까지 공제라고 하니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정말 대박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야가 다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개정만 되면 되겠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여야 안 중에 하나만 통과돼도 대박이다라고 했었는데요. 7월 11일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보통 7월 말이면 정부가 그의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그 직전에 정부가 기사를 낸 거죠. 기사 제목부터 한번 보시면 상속세 완화 사실상 무산.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상속세는 쟁점이 너무 많아서 장기 과제로 좀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정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선거 시즌 때 기억하실까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상속세 깎아주겠다, 중산층 보호하겠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경쟁을 했습니까? 근데 국민들 표 얻으려고 정말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냈거든요. 맞습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하게 된 첫 입장이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이 어려울 것 같다. 나중에 좀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유라도 좀 명확하면 모르겠는데 결국 이유가 세수 펑크였습니다. 네. 당시 세금이 10조 원 넘게 덜 거치게 되면서 나라 국간이 좀 어려웠다라는 건데요. 아니 이거는 선거 때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선거용 멘트에 속았구나 라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상속세 개편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뒤 정도인 9월에 대통령께서 다시 등판하셔서 꺼진 불씨를 살리게 되잖아요. 네, 2025년 9월 11일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기재부 세법 개정안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당시 발언 내용은 그대로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18억까지 상속세가 없게 해준 것이 내 공약이었다. 내가 말했으면 이걸 지켜야 한다. 이번에 처리했으면 한다라는 네. 멘트였거든요.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시점까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확고하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개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우리는 이번 연말에는 상속세 확실히 개편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조금 묘한 기사가 뜹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기재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실제로 숫자가 조금 이상해졌는데요. 일괄 공제 7억,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18억이 아니라 17억을 공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기억하시죠? 불과 2달 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18억 원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당에서 가져온 건 1억 원이 줄어든 17억 원이었어요. 사실 왜 실거원 1억을 빼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 상속인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18억이면 어떻고 17억이면 어떻냐, 결국 개정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렇죠. 사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발빠르게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내고 있었으니 어떻게든 통과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죠. 네. 사실 1억 원이 줄어든 거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5년 만에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월 27일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납세자분들은 사실 17억이냐 18억이냐를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합의된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죠. 네,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는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이 없는 것으로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유가 세수 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이유를 세수 부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공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내가 한 말은 꼭 지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됐어도 대통령실에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쐐기를 박아버렸죠.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건 너무 가혹하다 라고 했던 분이 상속세 개편은 매우 논쟁적이고 무엇이 정의로운지 꼭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낼 세금이 없어서 집을 파내 마내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정의와 철학을 얘기하니까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 민주당의 18억 공제, 정부의 유산 취득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약속까지 결국 지난 2년간 쏟아졌던 수많은 감세 정책들은 결국 약속으로만 남고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일 뿐이고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지난 2년간의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